자, 잘 치셨죠? 네, 등록사항 정정 보도록 하죠.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적 공부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바로잡을 때가 정정인데, 정정할 당시에는 둘로 나눠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서 크게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정정 신청할 때는 먼저 나온 것이 밑에 신청에서 나온 것이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매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정정 사유를 기록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 뭘 가져갈 것이냐 해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에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 가져갈 서류가 박스에 있을 겁니다. 뭐를 가져오라고 써 있나요? 박스 안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있지요. 경계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측량을 통해 결정하다 보니까 내야 될 서류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이거와 별도로 내야 될 것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신청에 정정으로 경계 변경이 가져오는 경우, 경계가 바뀌는 경우는 득보는 자가 있는 반면에 피해보는 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있던 경계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이득되겠지만 일로는 피해보겠죠. 피해보는 자가 다른 말로 인접토지 소유자니까 이때 경계 변경일 경우는 피해보는 사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된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들어와야지만 정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시험이 두 번 낸 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문제가 더 이상 안 될 테니까 한 집은 나올 겁니다.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 내야 될 서류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필요하고 또 경계가 바뀌게 되면 피해볼 자가 누구냐? 인접토지 소유자가 피해 볼 테니까 그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만 정정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유권 정정 따라 붙는데 소유권을 정정할 때 이번에 둘로 나눠서 등기가 된 토지인지 미등기 토지 둘로 세분합니다. 등기가 된 땅의 경우는 항상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등기부. 그럼 등기부가 기준이다 보니까 따라 붙는 것이 등기필증,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서 똑같이 가는 거는 큰 문제일 건 없고, 이번에는 대장은 있지만 미등기 토지, 대장은 있지만 등기부가 없는 땅이 있는데 이런 땅들은 소유권의 성명과 주소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옛날 말로 호적, 지금 말로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정정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항상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등기부예요. 소유권은 어디가 항상 우선이에요? 등기부니까 소유권은 등기부란 말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단 미등기란 말이 나온 경우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분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직권 정정할 사항이 따라 붙는데 직권 정정할 사항은 박스 안에 10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은 못 나가요. 안병이 너무 많아서. 다 감만 잡자고요. 직권 정정한다는 얘기는 등록을 잘한 거,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잘못한 게 직권 정정할 사유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 실제와 맞게 한 경우, 다르게 한 경우. 다르게 한 경우. 그래서 직권 정정할 사유는 주로 뒤에 다르게 했다거나 잘못한 경우만 따라 붙어요.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다르게 한 경우, 잘못한 경우에서 1번 보니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한 경우 찾았어요. 2번 지문은 쭉 넘어가니까 잘못된 경우. 3번의 경우도 정정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잘못됐으니까. 4번도 잘못된 경우. 5번도 다르게 한 경우. 5번 정정할 토지가 발견한 경우 쭉 나오는데 이거 아직 외우지 마세요. 안병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감각적으로 뒤에 뭐가 붙어 있더라. 다르게 한 경우나 잘못한 경우 직권 정정할 사유도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는데, 예전에 여기는 14회까지는 시험을 안 냈습니다. 안 내다 15회 때 내고 들어왔는데 세 번 해서 10가지 많으니까 지금까지 시험 3번 냈어요. 지금까지 10개를 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뭘 나쁘긴 나쁘게 외우면 좋지. 다 외우면 아닌 거 잡아내니까 답을 잡아낼 수 있어서 좋은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 해결해 줘요. 자, 그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직권 정정하는구나 외워질 부분인 거지. 이걸 지금 외워서 할 건 아니니까
한번 세 번, 네 번 수업 듣게 되면 나중에 대부분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감각적으로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경우, 다르게 한 경우나 잘못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나올 때 그냥 여기는 손대지 않았어요. 여기만 내고 들어왔는데 15회 시험부터는 다음 중 직권 정정할 사유가 아닌 것은 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번 뒤통수를 맞았죠. 어떻게만 외우고 있었어요? 다르게 한 경우, 잘못한 것만 외우고 있었는데 1번 다르게 한 경우, 2번 잘못한 경우, 3번 다르게 한 경우, 4번 잘못한 경우, 5번 잘못한 경우, 이런 젠장 맞을 답이 없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니까 그냥 대부분 다 등록을 할 때 다르게 했다거나 잘못한 게 있게 되면 직권 정정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공부가 좀 되면은 대부분 다 외우십니다. 아직 외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촉탁 볼게요. 촉탁이라는 제도의 뜻만 내시면 될 텐데 여기는 큰 틀이에요. 등기와 대장고의 관계인데 등기와 대장고의 관계를 따져보시고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랑 대장은 반드시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항상 우선이냐? 등기가 항상 소유권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사항은 여긴 항상 대장이 우선입니다. 써놔야지. 토지에 관한 사항 여기가 우선. 그리고 여기는 주된 기능, 여기는 종된 기능이에요. 아, 여기도 주된 기능이지. 그 다음에 이게 기본 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항상 우선이고, 등기가 우선이고, 대장에 관한 내용은,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입니다. 소유권 맞추는 방법하고 이제 토지 맞추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잔금 치르고 등기는 했죠. 집 사시고 땅 사실 때 등기하시고 구청 가가지고 내가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니까 대장 바꿔주시오 신청한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그거 일치시키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소유권 다 갑이 있고 여기도 갑이 일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토지를 사고 팔아가지고서 이 토지를 을이 매입을 합니다. 그 을로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를 끝낸 을 입장에서는 대장은 따로 신청하지를 않아요. 그럼 대장에는 소유권 누구로 나와 있고 갑, 등기부상은 을로 주인 바뀌어 있죠. 이때는 을 입장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등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가 대장 소관청에게 주인받겠다고 알려줘요. 알려주는 것을 등기 완료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 을로 정리하게 되면 일치가 되나요? 이렇게 맞추는 게 과정이에요. 우리는 집을 사건 땅을 사건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끝나면 등기소가 대장소관청 구청에게 주인받게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받은 내용대로 정리하면은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어서 소유권은 어디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 고치는 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토지가 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래요? 대장이죠. 똑같이 여기도 지목이 전, 여기도 지목이 전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이제 건축 허가받아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뭐로 바뀔까? 대로 바뀌겠죠. 대로 바뀌게 되면 여기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대장부터 고치게 되면 등기부상은 지목이 전이네요. 요것도 대로 고쳐야겠죠. 그럼 아직 안 배운 사항이니까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등기법에서는 토지건 건물이건 지목이 바뀐다거나 건물이 바뀌는 경우, 토지나 건물이 바뀔 경우에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의무적으로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몇 개월에 등기 신청하라고요?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인데 1개월 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가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도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의무 있어요? 다시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똑같이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지만 이를 안 했을 때 건물만 과태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과태료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그럼 토지는 신청 의무는 이때, 의무는 이때 과태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의무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토지 건물 둘 다 의무 규정이지만 안 했을 때 건물만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그럼 과태료도 없는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등기 신청하러 갈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목이 뭘로 바뀌어 있는데 대로 바뀌어 있죠. 여긴 천이잖아요. 그럼 일치시킬 목적으로 이제 대장소관청이 지목고초 등기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일치시키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오케이? 그럼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 그럼 우린 등기 신청을 했을 때 등기를 끝낸 등기관 입장에서는 구청에게 대장소관청에게 주인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오케이? 그럼 토지 관한사는 어디가 우선?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등기 고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알려주는데 소유권 알려주는 통지를 뭐라고 부르고 등기 완료 통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 알리는 제도를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출 목적이니까. 그럼 만약 등기부가 없을 때는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촉탁이라는 얘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촉탁은 관공서끼리 업무를 주고받을 때 촉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 관공서인가요? 그럼 등기소란 관공서의 업무를 맡겼죠? 이걸 촉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일반 개인이 등기소에 요청하는 걸 등기 신청했단 말을 쓰는 것이고 관공서끼리 촉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촉탁은 누가 신청하는 등기예요? 관공서와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를 촉탁이라는 말 쓰는 것 뿐입니다. 신청은 똑같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신청, 관공서는 촉탁 그런 거예요. 그 등기를 요청해서 신청 들어왔을 때를 촉탁을 말 쓰는 겁니다. 촉탁한다는 얘기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토지동사회 중 등기부가 없는 것은 오케이.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록전환 촉탁 하는 거예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바다가 된 토지 말소, 촉탁 다 들어가요. 그 하나만 외우는 게 편하겠네요. 뭐만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하더라. 왜 제외할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촉탁서에 보니까 신청 또는 직권으로 토지동을 정리한 경우 촉탁 들어와라. 신청에는 직권 다 촉탁 들어가는데 무엇은 제외? 그게 답이에요. 가운데 끝부분에 써있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찾았어요? 여기 조그만 거. 네. 찾았죠? 네. 그게 시험에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4번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반드시 암기할 쌓이고 지번을 변경하던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하던 축척 변경을 하던 등록상 직권 정정하던 지번 세례 정한 촉탁 다 들어갑니다. 그 많은 걸 외우지 마시고 항상 답은 주로 얘가 답이에요. 나중에 실력 좋아지시거든 더 나갈 텐데 지금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도의 뜻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제도의 뜻이 소유권을 맞추는 것은 어디부터 먼저 하시고 등기부터 먼저 하시고 대장에 고치라고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고 등기관리 통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토지에 관한 내역을 맞추기 위해서 알려주는 제도를 등기 촉탁이라 하더라. 서로 이런 제도에 의해서 결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쉽게 이해하시면 돼. 촉탁 안 하는 거 신규 등록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암기식 공부고 제도의 뜻만 이해하시면 답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만 이해 답이 따라 나오니까 나중에 그래야지 하나 더 들어가요. 몇 개 더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요것만 설명드린 것이고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 깊은 데 가면 또 다르게 또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의 뜻이 더 편한 거예요. 소유권 맞추는 거는 등기부터 한 다음에 대장을 정리하더라. 토지에 관한 내역은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더라. 이런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의 내용이고 지적법은 12문제가 나오는데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나중에 나온다고 알려드린 부분만 열심히 파시면 12개 다 맞아요.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 한번 속아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온다고 알려드린 데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10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법 나오는데 등기법은 조금 어려워요.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는 민법 열심히 배우고 계시죠? 예, 민법에 나온 내용을 다루는 것이 등기법입니다. 그 민법에서 지금 물권법 배우셨어요 혹시? 아직 안 들어갔죠? 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등기법이라는 것은 나오게 된 계기가 민법 제 186조를 통해서 등기법이 출현을 하는데 186조 내용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법 187조의 규정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요. 단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인데, 그럼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배우시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부동산 매매 계약. 법률 규정은 상속을 하는 예 보자고요.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인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잔금을 지불한 날, 네, 잔금 지불한 날, 그날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은 백날 돈 줘봐야 주인 바뀌는 게 아니고 뭘 하면 주인 바뀐대요? 등기하면 주인 바뀐다고 규정합니다. 그 법률 규정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피상속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상속인, 피상속인 누가 산자, 누가 죽은 자일까? 피상속인이 죽은 자예요? 상속인이 죽은 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신없죠? 자,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죽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피 흘리고 죽으니까 죽은 자가 누구고? 피상속인, 산자가 상속인. 그 처음에 생각한 게 맞는 말이고 제가 갑자기 꼬랑지 딱 뜨니까 갑자기 안 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 풀을 때는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찍은 거를 옆에 주변 여파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네 팔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찍은 거 손대지 마시고 죽은 자가 누구? 피상속인, 산자가 상속인.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취득은 하는 거예요. 언제 취득해요? 피상속인 사망한 날 취득을 하는데 다만 언제 등기하느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등기를 하고 파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이 나왔죠? 법률행위는 내가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속은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는 이렇게 등기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혼자 갑니까? 둘이 갑니까? 또 어떤 서류 가져가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등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이런 바탕이 깔려야지 등기로 들어와서 등기가 이런 겁니다 배우고 나갈 텐데 상속인이 누군가요? 에? 이러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래 심지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뵀을 때 등기법은 6개월이 지나야지 이제 공부할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슬슬 공부해 볼까라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3월, 4월까지 점수 안 나옵니다. 공부를 작년보다 하신 분들은 점수 나오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등기법이 틀이 안 잡혀 맨 처음엔. 그러니까 맨 처음엔 3, 4월까지는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이제 5, 6, 7, 8 이때 쭉 공부가 돼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하다가 3, 4월쯤 가서 수업하면 두 번, 세 번째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봤더니 한 세 개도 못 맞더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기반이 없으니까 아직. 집을 주려고 그러면은 주춧돌을 쌓고 기둥 올리는 거 아닌가요? 주춧돌이 민법이에요. 이게 안 깔린 상태에서 뭘 공부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고 가끔가다 게시판 보게 되면 그러죠. 등기법은요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듣는 건 알아듣겠는데 아 내가 뭐 영어로 강의했나? 한국어로 강의했지? 알아듣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직 그건 말만 알아듣는 것 뿐이지 지식이 쌓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등기법은 제가 보건데 시험장 갈 때까지 발목 잡아요 얘가. 아씨 큰일 났네. 포기하면 되겠네. 포기하면 과락 나와요 또. 이거 버리자니 이거 참 미치겠고 하자니 죽겠고 그런데 산에 가시 이거만 하시면 돼요. 산에 가시면 큰 바위돌이 있고 조그만 바위돌이 있더라. 걸려 넘어지는 것은 조그만 바위돌이에요. 큰 바위돌은 피해가니까 걸려 넘어질 일이 없고 조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게 넘어지는 거지 큰 돌은 안 걸려 넘어집니다. 사실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 얕봤다가는 되통 당해요.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 제일 짧은 게 어떤 거예요? 새끼손가락이죠? 깨물면은 아마 제일 아플 거야 아마 이게. 그게 이제 이런 과목이니까 끝날 때까지 가신다 생각하고 가시고 나중에 참 많이 듣는 말이 등기법 나올 때만 미리 좀 찍어 주시죠. 미리 찍어주면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찍어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깔린 상태에서 이거 위주로 보십시오. 이렇게 압축해 나가면서 쭉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것만 한다. 그건 점수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상 다 배우고 난 상태에 올라가는 과목이다 보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수업 듣다 보면은 공법 시간은 맺혀지는데 등기법 시간은 이거 완전히 꺼벙이야. 듬성듬성 앉아가지고서 수업 듣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발목 잡는 게 등기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등기법은 좀 어려운데 등기는 이런 제도를 통해 등기가 나오게 된 것이 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등기란 것이 무엇이냐요? 등기란 건 여러분 교재 보니까 등기 의의가 나오는데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라 맞습니다. 등기란 것은 등기부란 장부에다가 등기관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두 가지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재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를 기재할 때가 등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부동산 표시하고 또 하나 권리관계. 그럼 이 등기가 왜 필요하냐? 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될 경우에 내 개인재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내 영역을 표시해야 됩니다. 영역을 표시할 때 동물들처럼 배변 싸가지고 발라놓을까요? 아닌가? 동물들은 자기 영역 표시하려고 싸놓고 발라놓고 비비죠? 우리 사람도 싸놓고 바르고 비빌까? 나이 먹으면 어차피 비빌 거? 지금 비비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벽에 뭐 한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똥칠이 또 뭐야 또 거기다가 자. 그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비빌 건데 지금 비비지 마시고 내 영역은 여기까지라고 알려줘라. 이게 등기로 알리라는 제도입니다. 등기라는 것은 내 부동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제도가 등기라는 것이고 또 내 영역이 표시됐다는 얘기는 내 소유권이 인정된과 동시에 소유권을 거래하는 그 방법이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권 변동의 효과는 등기를 해야 주인받기니까 거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등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면 부동산 등기의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등기는 물권 행위와 더불어서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이다. 즉 물권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등기를 갖추지 아니하면 물권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등기를 해야지만 주인이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런 등기가 어떤 게 있느냐? 종류가 따라 붙는데 종류는 아마 오늘 나가면 대부분 끝날 것 같아요. 수업이. 종류는 먼저 대상 또는 기능에 따라 물렸는데 무엇을 등기하느냐 또 무엇을 공개 표시하느냐 물어보는 게 등기입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숙제 안 냈나요? 등기부등본 떼오시라고? 안 했어요? 그럼 다음에 떼오세요. 한 통씩.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나오? 자, 한 통씩 떼오시는데 제일 좋은 게 자기 집 거예요. 우리 집 거. 남의 집 거 받아 모르니까 내 집 등기부등본을 떼와야지만 등기부 양식 설명드리는데 아 이게 이거다 라고 바로 아는데 등기부 한 번도 안 보신 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 등기부 한 번도 안 받아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안 본 사람이 많은데 여기다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신나게 해봐야 이건 공부가 안 돼요. 해마다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코끼리 보신 기억은 나죠? 코끼리는 코가 커요? 코가 길어요? 귀도 커요? 몸집도 커요? 종아리 여러분 종아리랑 똑같죠? 종아리 두께가 다리 걷어봐 좀. 자 어쨌든 간에 코끼리 본 사람은 대화가 돼요. 근데 코끼리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걔는 코가 길어. 피노키오인가? 귀도 커. 토끼인가? 이러면서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는 눈에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등기부를 떼오시는데 여러분 집 등기부가 걸레다. 압류나 가압류, 경매 이것저것 많이 걸려 있으면 애들만 쌍지에 팔리니까 동네 중개업소 가서 하나 얻어보면 한 주먹 줄 겁니다. 뭐 일선 학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실무하는 분이 계세요. 중개업. 그분이 사무실 가서 못 쓰는 등기부등본 한 주먹 갖고 다 나눠주던데 그거 공부할 때마다 요게 이겁니다. 바로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이게 이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안 와 쳐다봐요. 보지마 나도 몰라 그래서 이러겠는데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니까 나중에 한번 구해오시면 될 겁니다. 등기부등본 떼는데 집에 프린터기 있어 500원이면 떼요.
그러니까 열람으로 들어가서 열람마다 출력률 바로 나오니까 그 500원만 넣으면 떼니까 한번 떼보실 것도 하나의 학습이 될 겁니다. 어떻게 떼는가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도 해봐야 되니까 한번 떼서 가져오시면 공부할 때 이게 이겁니다. 바로 알아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상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사실의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권리 등기로 세분하는데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얘는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를 갑구 등기하고 을구라고 부릅니다. 표제부란 란이 있는데 표제부는 등기부 제일 처음 나온 란이고 여기에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지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은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나 종류,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예요. 표제부상에서 이런 부동산이 있다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이 부동산 누구 건지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기재하는 것이 갑구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재하는 것은 을구로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가 알고 싶은 경우는 어딜 봐야 돼요? 갑구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을구로 가는 겁니다. 은행과 대출받은 경우에 저당권 등기할 텐데 저당권 알고 싶더라. 어딜 봐야 돼요? 을구를 보는 것이고 전세권도 을구, 지상권도 을구, 지역권도 을구, 그 다음에 임차권도 을구로 가는 거예요.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기본 구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등 양식입니다. 표제부 등기를 뭐라고 부르고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뭘 기재하는 것이에요? 부동산 표시. 그럼 등기부 양식이 있으면 표시 놓고서 아 표제부에 이걸 기재하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다음에 구해오시라는 얘기고요. 누가 주인인가 어디 열어봐야 돼요? 갑구 열어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걸로 을구로 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한 분이 질문하시기를 저기요 갑구와 을구는 있는데요. 등기부 병구는 없나요? 물어보더라고. 병구는 옆집 총각이 병구고 등기부는 병구가 없습니다. 갑구와 을구까지밖에 없어서 세 부분이 등기부 구성에 대해 기하시고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뭐라고 부르고 부동산 표시의 등기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를 갑구와 을구로 부르더라. 권리의 경우 소유권과 이외를 나누게 되면 소유권이 먼저 나올까요? 이외가 먼저 나올까요? 소유권이 먼저 나오겠죠. 소유권을 최초로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는 게 그 등기의 뜻이에요. 그럼 보존 등기라는 얘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여러분이 어떤 등기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최초 소유자는 그 아파트 시행사죠. 시행사가 보존 등기한 다음에 분양받는 사람이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최초 소유자가 처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처음 짓게 되면 이 집의 최초 소유자는 여러분이죠, 이번에는. 이때는 여러분이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분양이란 말이 뭘까요? 아파트 분양이란 얘기는 101동을 짓게 되면 이 건물 다 산 게 아니잖아요. 건물 중 일부를 나눠서 양도받은 거 아닌가요? 그 분양이 나눌 분자예요. 나눠서 일부 산 거니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해 등기하는 거지 보존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소유자가 처음 할 때 무슨 등기라고 부르고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소유권을 팔아먹게 되면 이전 등기할 수도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압류나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나머지 등기를 통칭해 부를 때를 권리 변동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초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여기를 많이 써먹는데 여기는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기입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 나온 것이 기입등기란 것은 기입의 뜻이 뭘까? 말 그대로 기입 적어 넣는 겁니다. 기입이라는 얘기는 표현상으로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적어 넣을 때가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종류는 보존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지하물권 설정등기라는 등기 있고 이전등기까지 해서 이 세 개를 기입등기라고 불러요. 기입등기는 먼저 용어정리상으로 보존과 설정인데 보존과 설정이란 말은 권리가 처음 태어날 때 보존 또는 설정 그럽니다.
근데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아까 이쪽에도 뭐라 그랬어요? 채무 등기할 때 보존 그랬죠? 그럼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는 소유권 보존 이렇게 표현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는 이때는 설정 그럽니다. 그럼 내가 전세권 처음 등기하더라.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에서 소유권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보존, 소유권이 아니면 설정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은 뭐라고 부를까?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전이란 말은 주체가 바뀔 때가 이전입니다. 그럼 이전 등기라는 것은 요거 지워버리고 이제 민법 공부할 때 취득 형태가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민법 공부 취득 형태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한 원시 취득이 있고 또 하나 승계 취득이라는 취득이 있더라.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주무셨구나 그때. 자, 취득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원시 취득하고 또 하나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차이점이 뭘까? 네, 너무 길어. 두 글자로 줄여서 한자로 전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전 주인이 없으면 내가 처음 취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원시 취득. 전 주인이 있으면 승계 취득. 그럼 옛날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취득했으니까 이치상으로 무슨 등기할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죠. 이론상으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받았다는 얘기는 옛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더라도 옛날 매수인 지위를 이전 받으니까 이전 등기할 것이고 상속을 받아도 아버지 권리 이어받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옛날 주인이 있으면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는 것이고 옛날 주인 없으면 보존 등기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전이라는 얘기는 취득 형태로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승계 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이전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한 등기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잡을 때가 밑에 나온 것이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나와 있죠. 자, 등기가 변경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경정 등기라는 등기가 있는데 둘 다 등기하는 목적은 등기부상 등기된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불일치가 발생한 등기사항 일부를 바로잡을 때를 변경 또는 경정 그럽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딱 하나가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요거 보고 따져 나가는데 변경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가 끝난 이후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잡을 때를 변경 등기라고 부르고 경정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원시적으로 잘못된 경우 일부를 바로잡을 때를 경정 그럽니다. 그럼 변경 경정은 범위가 얼만큼이래요? 전부래요? 일부래요? 일부죠. 일부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등기 끝나기 전이냐 후냐 보고 남는 것이 여기 기준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등기가 끝난 시점을 통해서 이제 나눈 것이 원시적 후발적 그 뜻인데 등기 완료 시점을 통해서 완료되기 전과 후를 나눕니다. 전을 다른 말로 원시적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후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민법 공부할 때 또 이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 법률행위 시점을 통해서 전일 경우는 원시적 불능, 후를 후발적 불능 그러는데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시점을 통해서 전을 뭐라고 부르고 원시적, 후를 후발적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 집에 대해서 취득한 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최초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가 이 집을 취득합니다.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요? 우리나라에서? 국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난하잖아요. 국민들은 부자인 반면 반대로 일본은 국가가 부자인 반면 국민이 가난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국가는 돈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돈이 많아요. 오히려 돈 쓰는 거 보면 펑펑 쓰죠? 아닌가? 맞는데 일본 애들은 뭐라 그럴까? 음식점 가서 메뉴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서 진짜 그림하고 실제하고 똑같아요. 내가 놀랬습니다. 가서 뭘 놀랬느냐? 6명이 일본 놀러 갔다가 이자카야라는 그 술집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먹는데 사케에다 먹는데 사진 봤더니 뭐 일본말하고 진짜 모르니까
그 이제 참치가 있더라고요. 뱃살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사진에 분명히 접시에 4점이 딱 나왔어. 딱 나와서 여섯 명이서 사케 한 병 시켜놓고서 이제 마구로 됐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왔는데 하나 갔다 왔는데 진짜 4점 딱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더 그래가지고 추가시켜가지고서 한 잔 먹고 한 잔씩 먹고 나니 또 없잖아요. 또 올라가 이제 또 시켜놓고 하자 얼마를 먹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먹는데 그 참치가 4점에 그 당시 한 4, 5년 전쯤에 500엔? 1,000원 할 때 한 5,000원 한 거죠. 되게 얇아 우리 참치 먹는 거랑 비교해서. 그걸 이제 한 잔 먹고 한 잔 먹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국물 있는 거 시키자 그래가지고서 국물에 뭐 이것저것 시킨 거 시켰더니 딱 밥공기 요만하게 딱 나오더라고. 야 이게 뭐 이래 그래가지고서 먹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안주를 먹은 접시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 먹는 거 가만히 봤어. 도대체 얘는 어떻게 먹나 그래서 옆에 테이블 가만히 봤더니만은 술을 먹는데 안주를 먹을 때 우리처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참치 그 한 점을 자기 앞에 조그만 접시에 놓고서 젓가락으로 결대로 찢어가지고서 이 단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볼 때 뭐라 했을까요? 한국 사람 볼 때, 야, 쟤네들 재벌집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또 저희 저 친구 중에 한 명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놀러 왔다를 3명을 데리고서 한우 고기 뷔페집 있죠? 일정 내면 무한 리필 해주는데 가가지고서 본인이 그랬대요. 무한 리필로 무조건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시켜서 막 먹었대. 그랬더니 그 같이 따라온 일본인 친구가 하는 말이 일본인끼리 하는 말이 제 재벌집 아들이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일본 가는 꿈도 못 꾸게 양을 먹어야 되니까 막 시켜 먹고 막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먹어 상관없잖아요. 반찬 달라고 더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서 한국 사람이 고기 추가 막 시키니까 도대체 제가 재벌집 아들인가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국은 음식 문화가 풍부한데 어쨌든 간에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접시 보니까 그 메뉴판은 사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 논 위치까지 똑같은데 진짜 야 6명 가가지고 나중에 먹다가 참 걔 놀랬을 거야 아마. 그 뭐랄까 그 먹은 양 보고서 굉장히 놀랬을 텐데 저는 맥주 먹으러 갔다가 맥주 못 먹겠더라고요. 맥주가 500cc 한 잔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0원. 500cc 한 잔에 8,000원이고 그러니까 사케 한 잔 한 병이 1리터짜리가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10,000원짜리 사케 한 병 25도짜리 먹을래요? 생맥주 한 잔 먹을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달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안주 때문에 골탕 먹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최고의 부자 누구더라? 모르세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그 유명한 사람을? 이거는 이제 상당 안 돼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일명 유명한 홍길동. 은행가도 예금주가 누구고? 홍길동이고 증권사물 예탁자도 홍길동. 등기소가도 소유자 홍길동이죠? 맞잖아요. 전 거짓말 못해서 홍길동이 지불사 등기하는데 1순위로 등기할 때 홍길동으로 등기가 됩니다. 뭘로 잘못 썼어요 이름을. 잘못 쓴 게 등기 끝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죠.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칠 때는 옛날 이름을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홍길동으로 다시경 발을정 경정했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지금 뭐라고 불러서 경정 그랬죠? 경자가 한자로 다시경자 쓰는데 이렇게 이 경정 읽을 때는 경호를 읽는다거나 또는 갱호를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자 요게 어두 앞에 들어오면은 갱호를 읽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기록 갱신 그러잖아요. 아닌가? 그게 우리 갱자는 이게 갱호를 읽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정확하면 뭐가 돼야 돼요? 갱정 등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경정, 갱정 두 개로 나오는 한글어법에서 통일시켜가지고 경정으로 통일시켜 경정이 된 것이고 원래 발음은 경정이 아니라 갱정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한글어법에서 이제 경정으로 통일시키다가 경정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다시 바로 잡았다요. 잘못된 게 언제니까? 등기 끝나기 전이니까. 그럼 이름 일치했나요? 근데 일치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길동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동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게 누구냐? 고이동 씨 아버님이 고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세요. 고이동이 누구예요? 둘리 동생.
아기 공룡 둘리에 보면 왜 그 공갈도 꼭지 빨아먹는 애기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걔가 이름이 누군가요? 고희동이죠. 그분 아버님 3대 실로 머리 이렇게 빗살무늬가 누구야? 고길동 아닌가?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기분 나쁘게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해서 홍두깨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홍두깨라는 사람 누군지 알죠? 이분의 사모님은 고은혜 씨라고, 이분은 직업이 체육교사입니다. 아, 대화가 안 되네 이거. 달려라 한인의 체육 선생님. 네,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이름 바뀐 건 언제 바뀐 거예요? 등기 끝난 후에 바뀌었죠. 홍두깨로 이때를 변경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건 똑같지만 어떤 거는 경정, 어떤 거는 변경. 차이점은 잘못된 게 언제냐 보고 따지는 겁니다.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끝난 이유를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범위가 일부다 전부다. 일부일 때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게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등기상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전부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 등기란 말을 사용을 하고,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여기는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따져보자고 이제. 자, 여긴 칠판 보시고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 기재할 때 뭐라고 부르셨고 기입등기라고 불렀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 하자가 발생에 따라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등기 하더라. 원시적 전부일 때는 말소등기, 후발적 전부일 때도 말소로 오기 때문에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에 문제가 생기면 다 말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일부일 때는 무슨 등기 하시고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이 나올 때는 말소로 빠져내려오는 거예요. 원시적 전부도 말소, 후발적 전부도 말소. 원시적 일부는 경정, 후발적 일부는 변경, 이렇게 나눠지는 게 등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멸실 등기. 참 등기 종류 많죠. 아직 끝난 게 되게 많아요 아직도. 멸실 등기라는 게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게 한 것이 멸실 등기입니다. 옛날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던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아 버렸죠. 그럼 건물이 있다가 싹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싹 다 없어지면 그때 하는 게 등기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멸실 등기예요. 그럼 여기도 부동산이 얼마큼 멸실했대요? 전부죠. 그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슨 등기한 반면에 변경, 경정한 반면에 전부란 말이 튀어나오면 다 말소나 멸실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3층 건물이 있다가 3층 건물 중에서 3층 다 날라갔어요. 건물 다 멸실한 게 무슨 등기하라? 멸실인데 3층 건물 중 3층만 날라가게 되면 일부 날라갔죠? 일부가 멸실한 경우 무슨 등기할 것이 이게 문제인데,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일부란 말 노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놀아요. 그럼 등기된 이후에 후발적 일부의 멸실은 무슨 등기하실 것? 이건 변경 등기할 사유지 멸실 등기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부 따라 달라져야 등기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권리는 살아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가기 전에 개념을 깨자고요. 제가 지금 쓰는 말이 권리 또는 등기 쓰고 있는데, 노란 색깔은 권리고 하얀 색깔은 등기예요. 권리와 등기가 하나일까 별개일까? 하나 별개. 왜? 분필이 두 개니까 권리는 권리고 등기는 등기란 얘기예요. 권리가 있고 등기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죠?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등기부상은 누가 나오고? 아버지. 실제 주인은 아들.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등기랑 권리가 불일치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별개란 얘기예요. 그럼 권리가 있고 등기가 있다가 등기를 잘못 지었어요. 부적금 말소가 된 경우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하는 권리에 맞게끔 잘못 지워진 등기를 살려놓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예를 들어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갚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때 등기상 전부를 잘못 지운다거나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에 잘못 지어진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를 잘못 줄 수도 있고 저당권 중에서 일부만 잘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자가 10%가 등기되어 있었는데 5%로 낮춰달라고 신청 들어갔더니만은 뭘로 이자만 싹 지운 경우. 원금은 남아 이자만 지워졌잖아요. 그럼 잘못 지어진 이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만 쓰는 겁니다. 그럼 범위가 변경 경정은 얼마큼이고 일부 말소나 매실은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또는 일부인데 예전에 기출문제 출제하기를 등기부에 새롭게 기재할 때 뭐라고 부르고 기입등기라 하며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슨 등기를 반면에 후발적 일부일 경우 무슨 등기를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슨 등기를 등기된 건물 일부가 몇이란 경우는 무슨 등기를 괄호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범위까지 잘 물어보니까 일부일 때 전부일 때 어떤 등기 하는가 잘 좀 파악하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말이 변경 등기 신청할 때 이 말 나와요.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뭐뭐 쭉 말 나가고 있는데 쭉 흘러가고 있는데 변경 등기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란 말이 딱 나올 때 후발적 일부 잘못했을 때 이 말을 쭉 이해하면서 쭉 흘러가야 대화가 되지 말은 쭉 흘러가고 있는데 말소 등기라는 등기가 뭐지? 잠깐 멈칫하고 있으면은 말은 또 어디가 있어요? 저쪽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말 교수님 말 너무 빨라요. 말이 빠른 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 말만 알아들으면 제 강의도 곱하기 2배속으로 듣더라고. 옆에가 들어보니까 나오는데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 또. 또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걸 또.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천천히 해봐야 그 못 알아듣게 돼 있으니까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볍게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식에 따른 분류는 두 개를 세분합니다. 형식 따라 세분하게 되면 주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부기등기라는 등기가 있는데 등기 실행할 때 순위번호를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는지 아니면 독립번호를 부여하지 않는지가 차이점이에요. 독립번호라는 얘기는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부여되는 번호를 주등기라고 부르고 순위번호 부여할 당시에 1회 부기 1호 뭐라고요? 1회 부기 1호 2회 부기 1호 번호 이렇게 부여할 때가 부기등기라는 등기예요. 그럼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는 순위번호 어떻게 부여했느냐 번호가 각 부여되는 걸 뭐라고 부르고 주등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존 등기 덧보도 태어날 때 뭐라고 부르더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부기등기 사유는 나중에 다 대부분 다 암기하시는데 이 칠판 다 치워도 부족해요. 그 많은 걸 다 외우셔야 돼. 우와. 근데 나는 몇 방을 좋아해요? 한 방을 한 방에 잡아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한 방에 끝나요. 외울 건 아니고요. 이 집에 대해서 1월달, 3월달 또 하니까 그때 이제 알아들으면 됩니다. 간만 잡으시면 돼. 지금은 이 집에 A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고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이게 기본 틀이에요.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양도하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 팔아먹은 다음에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자기 전세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전부 다 어딜 잡고 들어왔더라? 소유권 잡고 들어왔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반대로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도 전세권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전세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다시 전전세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주는 걸 전세권이라만 쓰고 전세권자가 또 주는 걸 전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준 전세의 뜻이에요. 근데 전세권도 압류 들어올 수 있고 등등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어딜 잡고 들어온 거? 전세권 잡고 들어왔죠? 그럼 크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어떤 권리를 잡고 들어왔고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고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네요. 여기 차이점이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번호 이렇게 줍니다. 다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고 들어왔죠? 이거들은 다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다 부기등기예요. 이제 외치세요. 이게 기본 공식이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주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부기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부기등기 소유권의 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지상권의 압류, 지상권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처분. 이제 뭐가 좀 왔어요? 다 외웠잖아. 그러니까 기본 공식이 있다 보니까 공식만 이해하시면 한 방에 딱 가르마가 타져요. 나중에 수업 나가면서 이건 언제나 주등기 사유입니다. 이건 언제나 보기등기 사유입니다.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몇 개 외우시면 다 외워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 구구단 같은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구구단. 옛날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워서 학교 많이 안 갔잖아요. 빼먹고 나만 그랬나 보다 이거죠. 근데 나이 먹어서 지금 구구단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요. 공부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거 주등기입니다. 보기등기입니다. 저절로 알기 시작을 해요. 여기는 마술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일부러 오지 마시고 그냥 틀만 잡으시면 돼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더라. 다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만 이해하시면 큰 틀은 잡은 것이고요. 마지막 효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라 세분화하게 되면 종국등기랑 예비등기로 세분하는데 효력에 따라서 종국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등기로 세분하는데 대부분 다 종국등기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종국등기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의 기재에도 효과 발생하지 않는 등기를 예비등기라 말 쓰는데 예비등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 등기가 바로 무슨 등기냐? 가짜등기, 가등기. 가등기라는 등기는 진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입니다. 그걸 주로 가등기라 말 쓰는데 가등기를 왜 하느냐? 주인도 안 바뀌었는데 하는 목적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란 말 사용을 하고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 종국등기예요. 그럼 변경등기는 종국등기, 경정등기도 종국등기, 말소등기도 종국등기, 다 종국등기입니다. 종자가 마실 종자예요. 그럼 뭐 하나 빼고 가등기 빼고 다 종국등기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등기 종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부터는 다음 주에 문제를 나갑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